마십니다. 두뇌도 함께 마시는 중입니다. 뇌세포 구성성분 DHA가 아기 머리를 깨워주니까. 남양 아인슈타인 DHA로 아기 두뇌에 힘이 되자. 1등 품질 남양. 아기의 힘이 되자. 여기는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또 분위기가 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도 좋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오늘의 분위기 메이커 개그맨에서 이제는 육아로 아빠 육아로 네. 데디 육아로 이렇게 열심히 아기를 키우고 있는 개그맨 이준영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8개월 예쁜 공주님을 키우고 있는, 네, 지금 또 이제 전업주부로 또 전업을 해서 개그맨과 전업주부를 병행하고 있는 개그맨 이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끔 내가 육아를 바로 하고 있는 건지 네. 계열수에 맞게끔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도 해보고 네네. 궁금증 좀 풀어갔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하도록 해서 엄마들을 대신해서 궁금증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궁금증을 소개해 주실 우리 이보연 아동심리발달센터의 한은정 부소장님 나왔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미모가 굉장하시네요. 굉장하신데 네. 놀라운 사실 하나 드릴까요? 뭘까요? 깐부입니다. 깜부라는 건 제 뭐죠? 동창입니다. 어, 전혀 그렇게 안 보시죠? 이러다 다 죽어. 깐부. 깐부. 아니, 동창이 나이가. 아, 정말요? 네.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동안이시죠? 아, 역시 세월을 피해 가셨고, 세월을 맞으셨고. 멘트 좋아요? 그럽니다. 역시 너무 또 아름다우시고. 요즘에 또 인기 있는 또 유튜브를 또 하시니까 역시 또 개그맨들의 멘트가 좋습니다. 조회수는 좀 안 나오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좀 구독, 좋아요, 조태꼬알 한번 해주시고요. 유튜브 채널이 뭐죠? 마리아 골프 TV라고 네네. 이제 백돌이 골프 채널인데 네. 여러분들 네,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오셔가지고 네. 많은 구독, 좋아요,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과연 개월수에 맞지 않는 교육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애기에게 미치는 영향이 네. 있겠죠? 제가 이 주제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꼭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마다 기질이 다르고 속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개월에 이렇게? 아니면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일찍? 그렇게들 생각하셔서 엄마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1cm 크는 거, 몸무게 1kg 찌는 거, 이거 하나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시죠? 네, 엄청 신경 네. 쓰이죠. 근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에요. 아, 저 발달 단계를 지나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혹여 아이들이 그걸 지나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월반하듯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월수에 연연하시기보다는 그 과정에 아, 이 단계를 밟고 지나가구나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는 아직 안 밟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보시고 아, 요런 사인이 있을 때 그럼 요걸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2개월에 이걸 해줘야겠구나 라고는 조금 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지금 18개월 네, 차? 이제 18개월 됐습니다. 지금 뭐 교육하고 계시죠? 지금 이제 말이 조금 사실 이제 17개월 차 때부터 야, 아짜짜짜 따따따 이 정도는 하는데 어렸을 때 하던 아빠를 까먹었어요. 그 엄마도 까먹고 차, 야, 하! 이 정도밖에 못해서 지금 이제 그 글씨 써 있는 그림 카드를 이제 보여주면서 한글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알려주시는 거죠? 한국 사람이니까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을 왜 그러냐면 영어를 알려주긴 너무 이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그걸 예전에도 할 수가 있고 네. 좀 지나고도 할 수가 있는데 아, 지금 그 교육을 들어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저도 이제 나름 그 육아를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그 단계에 맞게끔 교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요쯤에 맞춰서 이제 한글을 습득하는 나이가 이제 개월수가 됐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를 얻어서 이제 한글을 해야 되는데 조금 늦는 것 같아서 살짝 조바심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글 카드를 사다 놓고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그런 놀이처럼 알려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마음이 왜 여쭤봤냐면 요 마음이 모든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마치 요 때는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과연 맞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개월수마다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어떤 교육을 네.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제가 좀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전 이게 아직 익숙해서 네. 판례를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0개월부터 6개월, 태어나자부터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까지 먼저 보실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뭐 발달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놨어요. 0개월부터 6개월까지. 그 사이에는 아이들이 이제 주로 태내 반사 반응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 미소 같은 것들 많이 짓는데,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잘 다루어져야 하는 건 뭐냐면 사회적인 미소. 아이들이 보내는 미소거든요. 그거를 잘 받아주셔야 돼요. 0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언어, 인지, 사회, 그리고 신체 발달, 요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옹알이에요. 옹알이하고 여기 보시면 오감을 통해서 습득을 한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탐색. 그런데 이거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게 베이스가 돼서 이 활동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릴 때의 신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1차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감으로 모든 걸 만지고 보고 듣고 하면서 신체 발달부터 뇌 발달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되어야지. 신체 발달에는 소근육 발달하고 대근육 발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기본이 되어야지 그 다음 발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우면 나중에 쓰기도 힘들어 하고요. 읽기도 힘들어 하고요. 예, 다른 사회적인 발달, 인지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신체 발달을 위해서는 우리 딸랑이 같은 거 흔들잖아요. 자, 소리 나는 것들, 그리고 아이가 모빌 같은 거, 보는 것. 제가 오감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듣는 거, 보는 거, 손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만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보시면 신체 발달에서는 뒤집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딸랑이를 아이에게 뭐 위에다가 놓다든가 옆에다가 넣어서 그거를 뒤집어서 잡으려고 하게끔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로 도와줄 수 있어요. 언어 발달은 이맘때 아이들은 언어 발달을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까꿍, 까까 우리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그거를 눈 마주침하면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흉내내기예요. 우리 어릴 때 잼잼, 곤지곤지 이거 했잖아요. 이거 뭔 줄 알고 하셨어요? 그냥 따라 한 건데요. 그죠? 네. 그냥 의미 없는 줄 알고 그냥 했죠? 네. 그런데 그게 아이들의 발달에 굉장히 좋은 놀이예요. 첫 번째는 손의 자극, 손가락, 예, 대근육과 소근육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흉내내기예요. 이게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그걸 따라하는 것, 모델링의 시작이 되는 거죠. 모델링이 학습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 그리고 아까 사회성 부분 말씀드리면 아이가 칭얼거릴 때 얼러주잖아요. 이게 감정적인 부분, 사회성에서 감정 소통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시작이다. 안아주기, 간지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웃음을 유발하게 해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간지럼 태우면서 우리 막 웃기게 하잖아요. 그리고 까꿍놀이 하면 아이들 엄청 웃죠. 그러면서 그 사회성의 기초를 닦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가. 막 배에다가 바람 불고. 맞아요. 좋아해요. 그거. 발바닥 막 이렇게 하면 네. 애가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아이의 그 오감을 깨워주는 거예요. 즐거운 경험으로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시고. 자, 그럼 12개월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하면서 한 가지 또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를 그러면 가만히 두지 않아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24시간 이 아이에게 계속 붙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계속이 아니에요. 아이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뭐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이와 엄마의 컨디션을 보면서 하셔야 되고요. 단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계속 아이에게 계속 주시하고 아이랑 계속 상호작용을 해주셔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 그건 아니다. 예, 상호작용도 하고 엄마 일도 보시고 아이도 그때 잠깐 자기만의 시간도 갖고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지셔야 돼요. 아, 참. 그러면 그 단계에서 뭐 그런 행위를 하는 게 네. 뭐 엄마, 아빠 누구든지 뭐 해도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낯가림 시기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요. 지금 그걸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나갈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7개월에서 이제 12개월에서 가장 우리가 이슈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 급속히 발달을 하죠. 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럼 일이 많아지셨죠. 그렇죠. 누워있을 때보다 훨씬 많아지셨죠. 쫓아다녀야 되니까. 맞아요. 네. 아이들이 왜 그럴까요? 호기심이 생기나요? 맞아요. 맞습니다. 궁금한 거야. 네. 그래서 사물을 계속 만지고 입으로도 넣어보고 그러면서 탐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잘 분류시켜 놓으셔야 돼요. 맞아요. 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응가를 한번 했는데 하트 모양 스티커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그걸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응가에서 맞아요. 응가가 딱딱한데 거기 하트 모양 스티커가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근데 저희가 네. 이제 그 전문가 선생님이 했는데 그 시기 때 네. 집에 그 장난감에 붙이는 자석 정말 조심하라고. 정말 조심해야죠. 네.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것들은 다 치우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낯가림이에요. 사회성 발달에서. 낯가림 시기거든요. 근데 보통 낯가림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없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실은 낯가림은 적당히 있는 게 사회성 발달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낯가림 시작에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시기에는 일단 엄마는 옆에 있어야 돼요. 엄마는 옆에 있고 안전하게 주 애착 대상은 옆에 있으면서 할머니, 아빠, 뭐 사촌 이런 분들이 오셔서 아이하고 안전하게 스킨십을 유도해야 돼요. 갑자기 낯가림 하는 애 앞에서 막 안아버리고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아이에게도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게 시간을 좀 주시고 기다리셨다가 1시간 정도, 3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아이한테 천천히 다가가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으로 관심을 끈다든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가서 아이하고 가볍게 스킨십 해주시고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낯가림 기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인지 발달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탐색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물건이나 위험한 물건은 다 치우셔야 되는데 이때 아이들하고 놀기 좋은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뭐냐 하면 상자 안에다가 장난감을 넣고 꺼냈다가 다시 넣고 다시 꺼냈다가 넣고 하는 놀이예요. 그래서 물건이라는 것이 내 눈앞에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이게 대상 연속성이라는 발달 단계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게 엄마라는 우리가 깍꿍놀이 하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도 상자 안에 물건 넣었다가 찾기 그리고 아이가 이제 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만큼 앞에 있는 것들 좋아하는 장난감 놓고 그거 기어가서 찾아오게 하는 뭐 이런 놀이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12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뭔가를 쥘 수 있어요. 완벽하게 못 쥐지만 그래서 이제 낙서 같은 거 거실 바닥에다가 종이 위에 널찍하게 펼쳐놓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낙서하는 거 그런 놀이 하시면서 놀 수 있습니다. 그 상자를 저도 해봤어요. 상자를 해서 그 안에 인형을 넣어놨는데 인형을 꺼내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 인형을 다시 넣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가더라고요. 상자에. 자기가 들어가서 뚜껑을 열고 닫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방법을 아니죠.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럽게
어차피 우리는 같이 즐겁게 놀이하면서 아이에게 상호작용하면서 익히는 거기 때문에 네. 아빠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기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깍꿍놀이로 아.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무조건 다 놀이화시켜서 그럼요, 애의 그럼요. 자꾸 흥미를 이끌어내야 네, 되는군요. 네, 네. 아. 왜냐하면 이때는 호기심과 관심이 많아서 이런 자극들을 많이 주면 훨씬 더 많이 자극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언어 자극, 신체 자극, 인지 자극, 사회성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종이 상자 하나로. 그 다음 우리 아이가 쑥쑥 자라났어요. 네. 이제 걷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제 저희 네. 딸아이가 18개월이 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제일 관심이 가는 네.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죠. 네. 이제 13개월부터는. 그리고 성인에게 애정 표현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아, 그때부터요? 네. 그전에는,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서성이 짙지는 않아요. 좀 약하죠? 그리고 자아 개념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10가지 단어 정도,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생겨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탐색해요. 그리고 이제는 놀이다운 놀이가 나와요. 놀이다운 놀이가 나와서, 그 전까지는 왜 터울 있는 동생 보잖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 얘 맨날 먹고 자. 그리고 그냥 입으로만 다 가. 말도 안 통해. 그런데 이제 돌이 지나고 걷기 시작하고 15개월 이후가 되면 의미 있는 놀이들을 조금씩 한단 말이에요. 따라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때는 조금 놀아줄 맛이 난다고 하죠. 그렇기 시작하는 때예요. 자, 그러면 이땐 어떤 것들을 조금 도와주셔야 되냐 하면 언어 발달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 자극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언어 자극을 주려면 아이들은 모델링으로 배운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이를 보면서 표정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아빠를 계속 보는 걸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입모양을 또박또박하게 하면서 아이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셔야 돼요. 많이. 네. 네. 그래서 이때에는 제가 간단한 단어 카드, 그리고 질문하는 어조, 요구하는 어조, 설명하는 어조를 아이들이 조금씩은 구별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듣고 있고, 이거 주세요 뭐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뭔가를 주고 또 이렇게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요 시기에 아이들이 집안일 흉내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희 딸은 궁금하시죠? 하얀 거 뭐 손에만 쥐면 그냥 다 네. 온 바닥을 다 닦고 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지? 네. 청소를 하는 거. 청소기. 네, 청소기 돌리는 거 좋아하고요. 뭔가 설거지 할 때도 자기도 뭔가 해보고 싶어 하고요. 네. 조물조물 뭐도 빨아보고 싶어 하고요. 이렇게 집안일을 흉내내는 걸 좋아해서 이것도 놀이처럼 해주시면 좋아요. 네, 그런 시기이고, 그래서 이때는 감각놀이를 가지고 물건을 사용할 수, 그러니까 감각놀이 목적을 가지고 물건 사용을 하기. 이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이제는 목적 있게 물건을 갖고 놀기 시작해요. 청소기는 청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목적이 생겨요. 네. 뭐, 이 주방놀이는 요리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물건에 대한 기능을 이제 파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에는 뭐 레고나 스티커, 블록 다양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사회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바깥으로 조금 돌기 시작하셔야 돼요. 주변 산책도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주변에 내가 사는 동네는 뭐가 있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살펴보시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도 만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이러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시 따르기 같은 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성에서는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간단한 집안일 뭐가 생각나세요? 간단한 집안일? 뭘 하고 계세요? 일단 저는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아이에게는요. 예약이. 아이한테 뭘 해주고 있냐고요? 아이가 네. 이 집안일을 돕기 위해, 간단한 집안일을 돕기 위해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가요? 네.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어지르니까. 현실이요. 저는 쫓아다니면서 치워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가 놀았던 장난감은 저기 갖다 놔. 치울 수 있는 걸 요즘에 조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웠다가 네. 또 어지럽히는 재미가 또 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치웠다가 또 네. 확 어지럽히고 네, 또 네. 치웠다 어지럽히고. 네, 네. 이럴 때는 이제 부모님의 반응이 재밌어가지고 일부러 그러지 않나요? 그러기도 해요. 부모님들이 귀엽거든요. 애기들이 그러고 있으면 처음엔 귀여워서 막 웃어주세요. 네. 그럼 아이들은 표정으로 감정을 익히거든요. 웃으니까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되는 거면 안 돼. 라고 표정도 같이 안 되는 표정을 지어야 돼요. 웃으면서 안 돼. 이러면 아이들은 돼. 그러면서 계속 하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는 실은 아이 발달 단계에서 필요한 거라서 조금은 봐주셔도 돼요. 근데 진짜로 궁금한 게 저는 한 가지가 네.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여러 가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본인의 마음에 안 들면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를 표출할 수도 있어요. 분노도 표출하고 그럼요. 그러는데 감정이 생기니까. 네, 감정이 생기니까 네. 그 감정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좋게만 타일르기도 애매하고 뭐 예를 들어 손으로 머리를 때린다든지 머리 이렇게 흔든다든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일단 안 된다고 얘기하고 손 잡아줘야 돼요. 무조건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럼요. 내가 이걸 치고 있으면 더 다치거든요. 근데 말로만 안 돼, 머리 때리는 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잡고 안아주시고 속상해, 뭐가 안 돼, 뭐 줄까, 이렇게 어르시면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계속 어르고 달래야 되는구나. 저거 이렇게 하면 이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사실 육아에 좀 서툴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하지 마! 네.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런 걸 또 배워가네요. 네. 이건 좋은 정보입니다. 왜 또 그러냐면 네. 이제 요 단계에서 보면 이제 아기가 좋아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봐더라도 좋아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거 계속 이거 맞장구 계속 해줘야 될지 맞아요. 이거 계속 근데 이거 뭐 끝도 없을 때는 이거 물론 발달된다고 그러면 계속 해줘야 되는 건지 끝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주의 전환이라는 좋은 대안이 있어요. 아이가 계속 이거를 반복해요. 우리가 30분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뭐 더 해주시면은 그거는 부모님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멈추게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다른 걸로 유도시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손 씻으러 갈 거야 하고 번쩍 안으세요. 18개월이잖아요. 네. 안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 번쩍 안으세요. 그래서 손 씻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장난감 잊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주의 전환하시면 돼요. 요 시기에는 그런 시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언어 때문에도 좀 고민이 있으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계속 노출시켜 주시고 이야기 따라하게. 이때 모델링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아이에게 자극을 계속 끊임없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 저 이제 두돌로 가볼게요. 네. 자, 이때 아이들 굉장히 발달 빨라져요. 신체 발달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이때는 요거 되게 중심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 달리기도 되게 잘하게 되고 야무지게 달려요. 네. 그리고 공차기.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젠 협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잡이를 돌리는 거, 장난감을 짚는 거,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되어 있는 거에 내가 시각 협응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공차기는 어떤가요?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더 유능해지죠. 네, 그 속도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발달해져요. 발달이 시작되는 거예요. 24개월에 그러면 움직이는 공을 찰 수 있단 말이에요? 가 아니고 그걸 위한 준비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공을 던져주고 뭐 굴려보기도 하고 서 있는 걸 차보기도 하고 던져보기도 하고 이만한 상자에다 공을 넣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놀이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어휘는 계속 발달하니까 어머님들이 제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많이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이 이제 조금 놓칠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언어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게 기억해야 돼요. 언어를. 그전에는 언어를 습득하는 거, 단어를 습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문장으로 아이들이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전체 문장을 이해하는 거를 준비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심부름이나 지시 따르기 같은 것들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을 더 촉진시켜줘요. 그냥 단순히 어휘가 아니라 이제는 이해 능력 네.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니까 그리고 분류하기 능력, 인지 능력도 이제 변해요. 기능적인 장난감, 기능성이 있는 장난감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세탁기, 정말 세탁기 장난감이 있거나 장난감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태엽을 감아서 내가 감았더니 놨더니 움직이네 이런 것들, 그리고 간단하게 조종할 수 있는 장난감들, 네.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이때 인지 발달을 돕는 장난감들이 될 거예요. 청진기 같은 거 막 이런 거. 네, 맞아요. 의사놀이 할 때. 그래서 이때는 사회성, 다른 아이들과 섞여 있는 상황에서 혼자 놀기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같이 놀아 그러시거든요. 네. 얘네들은 그게 같이 노는 거예요.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게. 한 공간에 같이 있으면서 따로 노는 게. 오. 이때는 자기 아직 중심적인 부분이 있고 자기 호기심이 있어요. 아직 타인인식이 그렇게 잘 되지 않거든요. 네. 타인은 그냥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지 내가 뭔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 부모님들이 자꾸만 같이 놀아 하지 않으시고 내 아이가 낯선 아이들 혹은 친구들하고 같이 한 자리에 있어서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아, 사회성 발달을 잘 하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 2세가 되면 당연히 운동 기능이 더 발달해요. 그리고 유연해져요. 유연해지고 조금 뭔가 이렇게 탄탄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뭘 지어도 야무지게 짓고 야물딱져진다고 우리가 표현하죠.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도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놓는. 네, 내 근력도 거야. 세지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제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아까 제가 만 24개월 그때쯤에는 친구 뭐 그렇게 관심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관심이 생겨요. 쟤는 뭐지? 쟤는 뭐 하지? 뭐 이렇게. 그래서 주변을 탐색하고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실은 자전거나 싱싱카를 좀 태워주셔야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고 공놀이도 아까는 그냥 단순하게 던져도 애들이요.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패대기 치듯이 던지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조금 더 던지는 것처럼 던져요. 그리고 위로 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풍선 가지고 놀면 참 좋아요. 가볍고 위험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좌절을 덜해요. 내가 다른 공들은 뚝 떨어져서 내가 못 잡는데 공은 자기가 이렇게 치면 자기 손에 또 떨어져서 이렇게 칠 수 천천히 있거든요. 내려오니까. 네, 그래서 풍선을 이용한 놀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물건의 기능을 이제 알려주시면 돼요. 뭐 카메라는 뭔지 아니면 라디오는 뭔지 자동차는 뭔지 뭐 이런 것들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는 분류하기가 시작되죠. 요때 뭐 빨래 정리하는 놀이 하셔도 돼요. 빨랫감 해놓고 자 양말은 여기 그럼 양말 종류별로 분리해 놓는 거. 그 다음에 이때 재밌는 놀이 많이 할 수 있어요. 크기별로 장난감 줄 세우는 놀이. 그러면서 놀아요. 그리고 장난감 숨바꼭질. 장난감을 이렇게 숨겨놓고 찾게 하는 거. 그리고 아이하고 이런 거 재밌어요. 주스 이렇게 따라놓고 많은 거 먹기. 그리고 너가 엄마하고 네 거 너는 많게 엄마는 조금 따르기.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인지 발달도 시키고 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때 물건 소유욕이 아까 좀 깜짝 놀라서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 거야 안 놓거든요. 맞아요. 네, 자기 소유욕이 생겨요. 이거는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내 아이를 몰아세우시지 마시고 요런 때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때 친구들이 이제 놀러 올 때 내 장난감 막 이렇게 갖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장난감을 갖고 오게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아이하고 친구하고 같이 놀 수 있는 장난감 몇 개 이렇게 꺼내서 요거는 같이 놀 수 있어? 라고 해서 그거 이렇게 같이 놀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만 3세로 갈게요. 자, 만 3세. 네, 만 3세에서는 기본적인 운동 기능이
확립이 돼요. 그 다음에 자기 통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 자기 통제감이 조금 생겨요. 자기 통제감이 생겨야 규칙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야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오. 집단 생활에서는 자기 통제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그림책 등의 줄거리를 이해하기 시작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이해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시 따르기나 뭐 이런 거 하자고 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질문이 많이 늘어나요. 오. 그러니까 되게 바빠지겠죠. 예. 자, 이때 좀 달라진 거 있지 않나요? 신체의 발달에서 뭔가? 이제 자르고 나서 붙이기까지 하네요. 오, 맞아요. 오.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아. 네. 소근육 발달이 아주 잘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행동이 아니라 네.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네. 이런 네. 과정으로 넘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큰 것들을 사용했다가 네. 이젠 세심한 부분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자르고 붙이는 거 이거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려운 맞아요. 것들이거든요. 손가락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 네, 맞아요. 그게 소근육이에요. 와. 그래서 끈묶기, 실꿰기 이런 것들, 그리고 색칠하는 게 이 아이들한테는 어려워요. 그 줄 맞춰서 색칠하는 네네. 게.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맞춰서 해야지 막 이러시는데 힘들어요. 그냥 색칠만 해도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에는 언어 발달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외우기도 해요. 네. 네. 그래서 노래 부르는 거 어디서 듣고 와서 그대로 따라 노래 부르고 가사를 그러잖아요. 외워서. 네, 가사를 외워서. 그리고 경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했어? 뭐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차이점과 공통점이라는 고기능으로 이제 접어들죠. 예. 그래서 이런 자극들 찾아주시면 뭐 아이들에게 이제 인지 발달 하실 때에 책을 우리가 좀 선택할 때에도 좀 도움 되겠죠? 네. 이젠 여럿이서 같이 놀아요. 근데 이건 협동놀이는 아니에요. 아. 네, 여럿이서 같이 우와 하고 주로 잡기 놀이를 하죠. 오. 한 명이 뛰면 다 같이 따라서 뛰기 시작해요. 의미 없이. 네, 그러면서 막 웃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다가 뭐 이런 놀이를 해요. 아. 그리고 한 명이 뭐 하고 있으면 아까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고 했죠. 한 애가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면 우르르 몰려요. 몰려서 이게 뭐 하나 하고 보거나 뺏거나. 그래서 이제 이때는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 시기가 있어요. 요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그리고 이 다툼은 필요해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다퉈야 해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기입니다. 자, 이제 약간 복잡한 운동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요때쯤이면 이제 뭔가 운동을 좀 가르치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네, 간단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같이 공 주고받기. 아. 네, 공 주고받기 같은 것들은 가능해져요. 그리고 발로 차서 골대에 넣기. 이런 것들은 가능하거든요. 철봉에 매달려 있기, 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건너가기 이런 것들도 약간 가능하고요. 키즈 카페에 가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느낌. 아.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제는 손 힘도 아까 우리가 요때 이제 소근육 많이 발달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손 힘이 조금 더 야무져져요. 그래서 이제 쓰기 그리고 그림 형태도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때에는 끄적끄적 쓰는 거, 선 따라 가위질 하는 거 이런 것들 해주셔도 돼요. 그래야 더 미세 소근육이라고 하죠. 미세 소근육, 소근육 중에서도 더 고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네. 그래야 이제 쓰는 거. 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한 6세, 7세 정도 되면 쓰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안 쓰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아이들. 그러면 먼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내 아이의 미세 소근육. 소근육 운동이 발달이 혹시 조금 늦지 않을까? 아니면 아직 덜 발달된 게 아닌가? 체크하셔서 그거 먼저 채워주셔야지 아이가 그 다음에 학교 갔을 때에도 이거 거부하지 않고 쓰지,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쓰기부터 막 시키시면 절대 그 다음엔 더더군다나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걸 먼저 꼭 체크해 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이때 언어 발달, 이젠 대화가 되는 수준이 돼요. 이제 어머님들이 이때부터 말대꾸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 대화하기예요. 음. 애들이 말이 안 되는 얘기해도 그래, 그건 그랬지. 엄마도 한번 책에서 본 적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상상력도 굉장히 많이 풍부해져요. 그래서 이때 인지발달 어떤 식으로 해주시냐면 책 읽고 줄거리 얘기하고 역할놀이 하고 도형도 그릴 수 있고 순서 나열하기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역할놀이도 가능하고 협동놀이도 가능해요. 물론 짧아요. 길진 않아요. 협동놀이도 가능하고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편을 먹어요. 편을 먹어서 네 편, 내 편, 적, 아군, 뭐 이렇게 악당놀이 정말 많이 하거든요. 악당 뭐 나타났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자기가 대장이다. 뭐 이런 놀이들 많이 하고요. 이제 대안도 조금씩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때 아이들이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래서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공포심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막 상상의 얘기를 막 해요.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얘가 거짓말쟁이가 되겠구나 하고서 막 혼을 내시는데 실은 그거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시는 아기가 있는 거짓말은 아니에요. 발달해서 오는 자연스러운 그런 거짓말들이에요. 그래서 상상력이 된 작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화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5세가 됐어요. 5세에서 보시면 뭐 가위질도 능숙해, 성취 욕구도 생겨, 집단 활동 내에서도 즐거움도 이제 늘어나고 발음도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뭐 궁리도 하고 뭐 그래요. 자, 이럴 때에 그러니까 보통 만 5세 하면은 뭐 6세, 7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시기에는 이제 보조바퀴 달린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어져요. 그리고 좀 빠른 아이들은 두발 자전거 그냥 타기도 해요. 외발 자전거 타는 애들도 네. 봤어요. 그러셨어요? 네. 서커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자기 간단한 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이닦기나 옷 입기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줄넘기도 할 수 있고요. 젓가락질 연습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 발달은 이제 어느 정도 읽을 줄 알게 돼요. 받침이 많은 거는 좀 힘들 수 있지만 받침이 없는 거 정도는 아이들이 조금씩 단어 수준으로 읽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지 발달. 뭐 인과관계까지 다 알아요. 얘가 왜 화가 났는지, 얘가 여기에서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랬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고 읽기와 쓰기도 이제 시작할 수 있고 뭐 셈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보통 이제 선생님들 땡땡 펜 선생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이제 도움 받아서 검정펜 선생님. 네. 저희들 도움 받아서 이제 조금씩 학습 시작하셔도 되고요. 이때 하면 성취가 훨씬 더 빨리 결과물이 나오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단짝 개념이 생기기 시작해요. 짝꿍, 네. 깐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단짝의 개념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조금씩 생겨요. 그리고 제가 도덕성 발달이라고 적어놨는데 실은 아이들이 7세 이전까지는 도덕성 발달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진 않아요. 그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만 돼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안 그러면 무서운 얼굴 표정으로 나를 혼내니까. 혼날까봐 안 하는 거지 그게 자기가 정말 이해가 가고 수긍이 가서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되는구나. 예. 도덕적인 개념이 발달하려면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다양한 요소들을 조금씩 이때 완성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달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많이 배워야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자기만 알아? 왜 양보도 안 하고? 왜 불쌍한 사람들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내가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와서 위로해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기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고 그런 개념들이 발달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알려주세요. 친절하게. 정말 중요한 거는 아이의 속도에 맞추셔야 돼요. 부모님의 속도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이런 과정이 있구나라고 그냥 들으시고 요즘에선 이런 걸 한다는데 우리 아이는 언제 저걸 하지? 아이의 속도를 잘 보신 다음에 우리 아이가 조금씩 뭔가
움직이는 거, 쓰는 거, 잡는 거에 관심이 갔네? 그럼 이때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줘야겠다. 그게 타이밍이지, 아이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너 이리 와봐. 이거 해야 돼. 이거는 시간만 낭비하시는 거예요. 관계만 나빠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이제 궁금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이제 물론 뭐 아까는 선행학습이 잘 돼서 빨리 하는 경우에는 솔직히 걱정을 많이 안 하세요, 엄마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돌이 지났는데 싱싱카를 막 타고 또 맞아요. 언니가 오빠가 맞아요. 누가 그걸 타니까 나도 저걸 탈래. 얘가 타는 거는 걱정 안 하는데 네. 다른 애는 타는데 왜 얘는 못 탈까? 이런 부분에 늦는 부분에서 네, 걱정하다 많이 보니까 걱정하죠. 신경이 안 쓰이는 건 아니죠. 엄청 신경 쓰이고 엄청 속상해요. 왜냐하면 내 탓인 것 같아서. 내가 못 해준 것 같아서. 근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아이들만의 속도가 있어서 그래요. 다른 집 아이들이 빨라 보이는 거는 그래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런 요소들도 있어요. 형제 관계가 조금 있으면 아이들은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걸 모델링해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촉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내 아이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바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같이 걸어간다. 언젠가는 발달한다 생각하시고 그 믿음으로 아이하고 즐겁게 상호작용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개월 차입니다. 어떤 놀이 교육을 해야 할까요? 흑백 초점책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시력이 그 색깔을 다 구별하지 못해요. 1개월 때. 그래서 흑백만 구별을 하기 때문에 흑백이 그려져 있는 아마 모양 같은 것들, 그림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모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빌이라든가 아니면 깍꿍놀이라든가 그리고 아이 웃게 만드는 것들 뭐 이런 것들 해주시는데 1개월이면 실은 그냥 아이하고 눈 마주쳐주고 아이가 눈 떴을 때 방긋 웃어주시고 그리고 먹고 자고 쉬는 것만 집중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100일차 수면교육.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보통 이제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요. 100일 때까지는. 그런데 바뀌었던 아이도 100일 이후에는 괜찮아지거든요. 원래 정상 수면으로 조금 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래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수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되면, 근데 이거는 아이가 적응하려면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거는 인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 의식이라는 걸 치러주셔야 되는데 일정 시간이 되면 일정 조명에 음악에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 주신 다음에 어머님이 토닥토닥 하시면서 재워주시거나 아니면 업어서 이제 재워줬던 아이들은 그렇게 업어서 재워주시고 내려놓으신다든가 이런 의식들을 조금 순서에 맞게끔 해주시면 다시 수면이 일정 부분으로 돌아올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가 지금 두근두근해서 잘 알고 있는 애기입니다. 네. 지금 항암 치료 중인 애기고 네.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항암 치료 하다 보니까 많은 걸 지금 교육도 못 하고 치료 집사하다 보니까 발달이 좀 느려서 걱정인데 네. 15개월 차고 네. 뭘 해줘야 될지. 지금 현재 수준이 어떤지가 중요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아이가 신체 나이는 15개월이지만 발달 나이가 그거보다 뭐 5개월이 느릴 수 있고 7개월이 느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발달 나이부터 자극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나이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15개월인데 항암 치료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나중에 좀 치료에 집중하고 좀 지혜해도 크게 뭐 문제가 됐거나 내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기면 그런 건 없죠. 네. 안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승현이 화이팅! 건강하자. 이겨낼 수 화이팅! 있어. 네. 애가 이유식을 너무 안 먹어서 네. 이제 10개월 애기인데 네. 이유식만 먹으면 이제 외quec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유아식은 잘 먹는데 유아식을 그냥 넘어가야 될지 이런 그 먹는 교육을 빠르기는 한데 조금만 더 무르게 조금만 그 중간 정도의 식감으로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 다음에 간이 중요하거든요. 간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 아이가 그거 아마 그 이물감 때문에 그 촉감이 아이가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거라서 그럴 수 있어서요. 그거를 한번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아이한테 간만 조금 신경 쓰시고 그리고 너무 이제 딱딱하지 않게끔만 조리하셔서 그 중간 정도로 한번 아이한테 먹여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16개월 아기입니다. 목욕을 거부합니다. 너무너무 목욕을 잘 하다가 너무 거부하는데 이거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네, 타이밍이 있으셨을 거예요, 분명. 예, 아이가 온도가 맞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엄마, 부모님이 모르는 사이에 귀나 눈으로 뭔가 들어가서 아이가 되게 힘들어했던 경험치가 있을 테니까 그걸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아기 인형을 가지고 아이에게 목욕시키는 놀이를 또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일단 그 물통에다가 넣고 유인을 해서 아이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10살 아들이 거짓말을 계속해요 라고 하는데 아까 이제 거짓말하는 그 시기가 어때요? 10살이라고 그럽니다. 10살이면 그거는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너 거짓말했어 라고 그냥 다짜고짜 혼을 내시는 거는 조금 맞지 않으시고요. 아이한테 어떤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이 아이가 상황을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다른 친구가 내 거를 줬어, 빌려줬어 이런 식의 거짓말인지 아니면 다른 친구가 자기가 혼났는데 자기가 혼난 게 아니라 다른 친구가 그랬어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가 잠자리 분리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잠자리 분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잠자리 분리도 시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상 다 같이 마루에서 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자리 분리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꼭 하셔야 된다면 6개월 이전 아예 6개월 이전부터 시키시거나 아니면 6세 이후 시키시는 게 좋아요. 그 사이에는 아까 이제 우리가 발달 단계에서도 보셨듯이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공포감이 늘어나니까 갑자기 떼어서 3세 때, 4세 때 아이에게 분리 수면을 시키려고 하면 아이들이 무서워해요. 공포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요. 하시려면 6세 이후가 좋고 그때에도 점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처음에는 아이가 방에서 자는데 엄마가 잘 때까지 토닥토닥 해주기, 그 다음에 문 열어놓고 자기, 그리고 거실에서 엄마 아빠가 보고 있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13개월 애기입니다. 네. 안 된다고 혼내도 되는 건지 엄한 목소리로 야단을 치면 애기가 웁니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요? 13개월 때에는 아이들에게 안 돼 라고 이제 유아어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손짓하면서 안 돼. 그런데 아이들은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면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신 가능한 거를 주시는 거예요. 네, 위험한 걸 만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돼. 하지만 위험하지 않은 건 이건 돼 라고 주시면 돼요. 네. 6개월 애기입니다. 4개월 차부터 뭘 놀이하면 지겨우면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어떻게 그럼 놀이 방법이 잘못된 건지. 4개월, 6개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는 조금 흔한 일은 아니에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예, 보통 울음으로 표현하지 소리를 지른다라고 해서 제가 조금 의아했던 것 같아요. 의아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특정 행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그 행동을 이제 멈춰주는 게. 멈춰주시면 되죠. 멈춰주시고 달래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네. 지겨우면 소리를 지른다고 그러니까 뭔가 지겨운 행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행동이 뭔가를 먼저 체크해 보시고 그 행동의 전후를 좀 살펴보세요. 자, 혹시 오늘 하시기 전에 좀 궁금한 거. 저는 궁금한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단계에서 다 나와서 이제 저는 조금 더 제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준 것 중에 못 해준 것도 사실 많거든요. 아까 놀아주기, 입모양 따라해주기, 이런 거 여러 가지 오감 체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못 해줬던 것들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면서 이제 같이 더 많이 놀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네, 왜 애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근데 왜 그렇게 애쓰시죠? 저는 우리 아이가 사실 저는 개그맨이라 이제 많이 웃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가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면 계속 웃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이가 계속 밝게. 이게 좀
개그맨인 아빠로서 아이한테 좀 이렇게 즐거움을 더 많이 주고 싶고 해야 되는데 이 아까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가 있는데 많이 못 해준 것 같아서 아이에게 좀 조금 많이 못 놀아준 것 같은 미안한 마음도 좀 있고 네, 아이가 발달이 좀 늦어지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데 조금 더 놀아줘야 되겠다라는 아빠로서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양육을 하실 때 진짜 힘들고 지치거든요. 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왜 하나? 그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 중에서도 내가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웃게 해주고 싶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애쓰는 거는 내 욕구예요. 부모인 나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그래서 우리 기왕 하는 거 내가 이 아이한테 왜 이거를 이렇게 애쓰면서 해주는지, 그리고 그 해주는 게 내가 정말 원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아이 탓을 하지 말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육아해요, 우리.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아이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면 그 눈동자를 통해서 저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이가 나를 그만큼 바라보는 만큼 아이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 함께 있는 시간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단계별로 어떤 걸 교육하고 어떤 놀이를 해야 되는지가 주제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개월수에 맞게끔 하시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너무 하지 마시고 그냥 놀아주셔도 충분하게 애기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한견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애기들과 이제 노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이제 저랑 놀으셔야죠. 잠시 후에 라이브로 저희 한번 놀아봐요. 지금까지 두근두근 육아 토크쇼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개그맨 이준영 씨. 네, 개그맨 이제 이준영이었습니다. 또 끝나고 또 육아 가셔야 되니까 그럼요. 파이팅 하시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정보와 그리고 따스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신 우리 하른정 부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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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